자, 이번에는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하는 일자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CEO 분들이 올해 전망은 어떨지 설문 조사를 내놨다고 하는데요. 결과를 내놨다고 하는데 중소기업 중앙회 김희중 정책총괄실장님 연결합니다. 김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김희중입니다. 네, 중소기업 중앙회에 계시니까 우선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우리 중소기업의 상황 또 네네. 일자리로 볼 때 어느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까, 경제가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 1월 4일부터 7일까지 중소기업 CEO 411분을 모시고 네. 2021년도 경영전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하. 그랬더니 전례 없는 코로나 충격을 겪었던 지난해보다 네. 올해가 더 나쁠 것이라고 답변한 중소기업 CEO가 48%에 달했습니다. 아. 또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한 것도 42%나 달했는데요. 네. 예, 결과적으로 코로나의 악영향을 받은 중소기업 열의 9이나 되는 셈이니까 현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꼭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 네네. CEO 분들의 경영자 분들이죠. 이렇게 네네. 올해를 전망한다 그러면 채용도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까요? 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아. 경제가 지금 회복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당장에 작년에 충격받은 부분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음.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고용까지 연결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영자분들이 올해 경제 전망을 이렇게 어둡게 보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 뭐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부전 지속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른 쪽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저 기업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된 법안과 정책이 좀 너무 많이 양산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 쪽에서는 뭐 보호무역주의하고 글로벌 성장률 자체가 불안하다는 부분들도 경영 전망 전체를 좀 어둡게 보는 것으로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좀 기업들이 되살아나고 또 일자리도 늘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한데 일단 네네. 올해 매출 전망을 보면 대체로 전망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매출 전망과 네네.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요? 네네네. 앞서 뭐 그 두 가지 부분들에 다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이제 네.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인들이 경영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것은 올해 매출액이 그만큼 신통치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아하. 조사 결과에서도 중소기업인들의 84%가 작년과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중소기업의 93%는 올해 최대 50%까지도 매출이 떨어질 하하.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사실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해 대비 일부 네. 기업들은 반토막이 네. 난다는 전망까지 하고 있으니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올해 네네.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대외 요인은 어떤 것들일까요? 뭐 대내외적으로 본다고 그런다면 네. 여전히 이제 전반적인 경제 심리 자체가 얼마만큼 회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클 것 같고요. 아하. 예, 작게 본다고 그런다면 정부의 이제 정책 지원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국소적으로 또는 맞춤형으로 이거 현장에 맞게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한테 대응이 될 수 있느냐. 네. 이것도 한 부분으로 차지할 것 같고, 음.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기업들한테는 유동성 문제거든요. 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뭐 실제로 작년에 매출이 이제 반토막이 난다고 그런다면 시정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자금 회수도 들을 가능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유동성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것도 아. 커다란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돈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네네. 경영자분들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정부나 국회에 바라는 요구사항은 어떤 것들일까요? 뭐 이게 참 뭐 갑론을반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중소기업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던 지원 정책으로는 역시 내수 활성화, 내수가 워낙 이제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내수 활성화를 먼저 이제 좀 활성화해달라는 건의가 가장 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유동성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정책금융이라든가 세제 지원을 좀 확대해달라는 아하.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순번으로 본다 그런다면 이제 그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완화해서 기업들이 네. 좀 자유롭게 코로나 위기 극복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네네, 중소기업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네네, 실장님께서는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 어려운 올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번 조사 결과는 중소기업인들이 생각보다 코로나 쇼크를 굉장히 크고 중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생존이 걸렸다, 절박하다 아, 이런 신호를 보낸 조사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지금 뭐 경쟁력도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당장 생존을 위한 정책 투입이 우선 좀 필요해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우선 3월달 종료가 되는 대출 만기 연장이라든가 네. 이자 상환 유예 조치 같은 경우는 다급한 사안으로서 빨리 정책적 당국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재정 동원을 하지 않고도 기업의 짐을 덜어주는 그런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는 빨리 좀 서둘러서 손을 쓸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경기 회복 국면에 뭐 일감이 좀 두르게 되면 네. 일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주 52시간제 같은 경우에 꽉 막혀서 또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 근로자라든가 기업들에게도 타격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보안 입법 같은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그렇군요. 다음번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내수 활성화에 대해서는 뭐 정부 여당이 좀 머리를 맞대고 또 국회 또 뭐 네. 정책 당국자들하고 힘을 내서 또 중소기업들한테 필요한 내수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보다도 더 어려울 것으로 또 예상되고 있는 올해 경제 상황. 자, 성장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이야기가 더 귀에 또렷하게 들립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김희중 정책총괄실장님과 함께 관련 사항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